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초등 도덕 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 강의 2021학년도 2학기 첫 번째 주 OT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강의실에서 직접 뵙고 반갑게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대학원 측에서 공식적으로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도록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학기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의의 개요를 소개시켜드리는 OT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서울교대 그 교육 포털에 있는 이 강좌의 강의 계획서 출력하셔가지고 보시면 이번 학기 강의 개요 파악하시는데 편리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초등 도덕교육 현장 지원 세미나라고 하는 박사과정 3학점짜리 강좌이고요. 화요일 7, 8, 9교시에 진행되는 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진행하는 것과 같이 사전에 강의를 동영상 형태로 제작해서 이 클래스에 탑재하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화요일 7, 8, 9교시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주차 선생님들 편리하신 시간에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이 클래스에서 사전에 녹화해서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강의명에 맞게 실시간으로 세미나, 줌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땐 화요일 날에 직접 만나 뵙고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저는 이름이 정결이고요. 대학원 초등윤리인성교육 소속의 강사입니다. 서울교대에서 대학원 강의를 진행한 지 이제 3년 차가 되었고요. 주로 대학원 석사과정 선생님들과 함께 강의에서 만나 뵙다가 이번에 이렇게 박사과정 선생님들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폭넓은 학문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강의 계획서 아래 부분에 교육 개요, 강의 개요 및 목표에 있는 교육 개요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도덕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실제 문제에 대해 컨설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강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장 지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것이겠죠. 초등 도덕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교육 내용, 교육 방법, 수업 연구, 생활 지도, 주제별 접근법 등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연구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등 도덕 교육 현장에 필요한 컨설팅의 분야는 무궁무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학기에 그런 내용을 다 다루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강의를 저희 초등윤리인성교육 전공 교수님이신 박형빈 교수님께서 저에게 배정을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현장 지원,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측면에 중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교재를 2권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2권의 주 교재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중심적으로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목 목표에
그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도덕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교재 두 권과 관련되는 내용이겠죠. 첫 번째는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 두 번째는 어린이 도덕교육. 이번 학기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덕교육의 주요 논제들에 대한 뇌신경과학적 도전, 뇌신경과학에서의 인간 이해와 도덕교육, 교육신경과학을 넘어 신경도덕교육으로의 가능성 탐색, 신경과학과 도덕교육 사이의 교량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번 학기 전반부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어린이 도덕교육의 맥락 이해를 기초로 하여 도덕 발달의 뿌리와 도덕교육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계획서에 보면 주차별로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조금 나누어서 선생님들께 미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OT에서 말씀드리는 강의 개요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장 지원 세미나 석사 과정이 되었건 박사 과정이 되었건 대학원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학문을 연구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세미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죠. 그 분야에 대해서 미리 이론적으로 잘 학습을 해오고 그것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분 없이 평등한 위치에 있다는 가정 아래 세미나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요. 강의를 배정해 주시면서 이제 박형빈 교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 대학원 박사 과정에서도 논문을 발표해야 되는 직전 학기 선생님들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강의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선생님들께 너무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이렇게 세미나를 2번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강의 계획서를 작성했었는데, 아무래도 박사과정 선생님들께서 2번만 세미나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논의가 너무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선생님들마다 세미나 발표하시는 거는 2회로 큰 차이점이 없긴 하지만 2회씩 발표하시는 것을 2번씩 해서 결국은 4번의 세미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계획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2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남궁환 선생님, 양동석 선생님, 이렇게 2분 선생님께서 수강 신청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별 강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보았습니다. 우선 강의 형태는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사전 녹화한 동영상을 탑재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 줌을 활용한 세미나의 방법, 이 2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는 지금 OT로 진행하면서 이번 학기 어떻게 강좌가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볍게 살펴보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부가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 관련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했었죠. 저희 주 교재에 보면 크게 4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한 주에 하나의 부씩 한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들 세미나 발표할 걸 고려하면 앞서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뇌신경과학과 관련해서 제가
선행 연구한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2주차와 3주차에는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뇌신경과학과 윤리학을 접목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상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슈아 그린의 입장을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즘 뇌신경과학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우리의 도덕적 두뇌가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의 정보 처리 방식 가지고 있다는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과학적인 논의와 함께 이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부 때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윤리교육과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상가입니다. 뇌신경과학과 윤리학의 여러 가지 주요한 이론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는지 2주차와 3주차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강의명이 세미나이죠. 그래서 2주, 3주는 제가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를 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주는 추석 연휴 주인데요. 대학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한 이메일을 보았을 때 4주차를 이제 보강으로 잡고 다음에 따로 보강 실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달력에 공식적으로 빨간 날 연휴이기 때문에 아예 결강으로 해서 이때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4주차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 6번째 주에 뇌신경과학과 관련한 저희의 첫 번째 주교재 1부와 2부에 대해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남는 3, 4부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세미나 진행하셔야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주차의 주교재 1, 세미나 1, 남궁환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죠. 뒤의 슬라이드에서 각 선생님들께서 어떤 부를 맡게 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주차 중간고사, 과제물 대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시험을 실시하지는 않고 과제물 대체로 하도록 할 텐데요. 이때 과제물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세미나 발표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원고, 그게 과제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9주차에는 첫 번째 주교재, 두 번째 세미나로 양동석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10주, 11주, 12주에서 또 이론적인 강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 도덕교육과 관련되는 두 번째 주교재인데 여긴 보니까 크게 세 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부 13주에 남궁환 선생님께서 세미나 발표하실 거고요. 세 번째 부 14주에 양동석 선생님께서 세미나 발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주 정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주교재 첫 번째 부를 제가 이론적인 강의를 할 것이고요. 초등 도덕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가 뭐가 있을까? 다문화 사회의 문제가 또 큰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윤리를 접목시키고자 시도했던 제 논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는 것을 앞서서 하나 끼워 넣어서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15주에 기말고사, 두 번째 주교재 세미나, 발표 원고로 과제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강의가 세미나 강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실시간 세미나 4번 진행하게 되고 각 수강하시는 선생님들마다 2번씩 발표를 진행하시게 될 텐데 그 세미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슬라이드로 세미나 관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각 선생님마다 2번씩 각 주교재에서
세미나 주제를 할당받게 되실 텐데요. 남궁환 선생님 7주차에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의 3부, 그리고 13주차에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 두 번째 주교재의 2부, 이 각각의 부에 대해서 두 번 세미나 발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부 속에 또 세부적인 여러 장이 나오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바로 세미나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선생님들 충분히 주교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후 그리고 기말고사 직전으로 세미나를 배치하였습니다. 남궁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양동석 선생님께서도 두 번의 세미나 발표 진행하실 텐데요. 중간고사가 끝난 9번째 주에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의 4부 내용, 그리고 종강 직전주 14주에 어린이 도덕교육의 새로운 관점, 여기서 3부의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실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안내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미나에서 활용하게 될 원고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석사과정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 진행할 땐 A4 용지 5매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박사과정은 논의 심도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담당하시게 되는 주교재 속의 내용 자체가 한 개의 장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부 속에서 서너 개 정도의 장들이 있기 때문에 5매 가지고는 요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 10매, 10장 정도로 교재를 요약하시고, 요약한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 제언을 덧붙여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토론할 거리 혹은 생각해 볼 거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까지 작성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기한은 각자 담당하신 세미나 발표가 있는 일주일 전에 아래에 있는 제 개인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원고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 이클래스 자료실에 원고를 탑재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시간은 기본적으로 발표를 40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 선생님의 40분 정도, A4 10장 정도의 주교재에서 서너 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40분 안에 끝내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사 선생님들께 30분 정도 발표 시간을 드려도 더 길게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분을 기준으로 하셔서 조금 적거나 조금 많이 이 정도로 융통성 있게 발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한글 원고 토대로 해서 화면 공유를 해주셔도 되고, 발표를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게 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어 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세미나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자기 의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폭넓은 토론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한 것이겠죠. 그래서 발표하신 다음에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토론 및 질의응답을 역시 40분 내외로 진행해서 한 주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4번의 세미나, 각각 선생님들께서 2번 발표를 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진행하게 될 교재가 뇌신경과학과 도덕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 주 교재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머릿말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강의 초반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경과학의 놀라운 진보는 인류에게 뇌 활성화 양상에 대한 많은 양의 지식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와 신경 기술의 개발로 인해 뇌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과거보다 진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신경과학은 실제로 우리 삶의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학문적, 대중적 상상력을 발휘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의 논의들은 이제 자연과학뿐만 아닌 인문, 사회과학에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덕교육의 영역에서도 신경과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신경과학은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인지신경과학, 정서신경과학, 사회신경과학, 발달신경과학, 신경경제학, 신경윤리학, 신경해부학, 신경철학, 신경교육학 등 다양한 신생학문을 등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의 전반부 부분에서 제가 이론적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세미나로 발표하시고 논의하게 될 내용에서 이런 다양한 연구 분야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학에 대한 증가된 관심은 국가적인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정부기관, 재단 및 옹호단체는 뇌 연구의 진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도덕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이것의 배경 학문이 되는 것은 미국의 논의, 그것을 끌어와서 한국 교육 현실에 알맞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논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학문적인 식민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앞선 논의에 대해 검토해보고 비판적으로 한국 사회 교육의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논의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과학은 뉴스, 잡지, 표지 기사의 주요 소재가 되었으며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과학자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자기 연찬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수 진행하실 텐데, 거기 나오는 요즘의 최근 굉장히 핫한 주제가 뇌과학, 뇌교육, 이런 키워드들이 많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신경과학에 관심을 갖는 교육자들은 뇌 기반 교육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 하버드 대학, 다트머스 대학 등 많은 대학들이 신경과학과 교육의 융합 프로그램 시행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는 뇌 친화 학습, 뇌 기반 학습, 뇌 기반 교수, 뇌 맞춤 교육 과정 등의 이름으로 교육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머리말의 내용은 우리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진단에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 우리가 이런 용도로 앞서 다룬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뇌를 들여다보는 것이 하나의 신화와 같이 현대의 모든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의 이후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비판적 시각이 필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반면 뇌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은 신경과학이라는 이름을 빌려 일부 사설교육기관 및 단체를 중심으로 여과 없이 무분별하게 제공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 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적인 교육의 기회, 이것도 학습자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적인 교육업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정적이고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뇌에 대해서 요즘 AI와 같은 것이 굉장히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키워드로서 제시하고 있잖아요. 뇌과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심성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뇌교육, 뇌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선전 및 교육 마케팅은 일종의 신경 신화라 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철저한 이론적 고찰과 숙고 없이 제시되고 있으며 경험적 자원의 빈약과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 과학적 개념의 오용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신경과학이라는 용어는 한쪽에서는 잘못된 믿음이나 신경과학적 사실에 대한 오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신경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한 뇌와 관련된 잘못된 믿음 현상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것에 대한 논의가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 나가야 할지 이번 학기 강의의 전반부 논의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께 간단하게 강의 개요를 말씀해 드리고 이번 학기 전반부에서 다루게 될 주교재 머릿말을 간단하게 검토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만 가지고 선생님들 이번 학기 강의 개요 완벽하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세미나 진행 방식이라든지 과제물 제출과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선생님들께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클래스 통해서 강의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보통 한 학점 강의는 50분 분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강의는 선생님들 주제 발표라든지 토의 토론 이런 내용이 포함되기 마련인데 지금 이클래스를 통한 온라인 강의, 사전 제작 동영상 강의의 한계사항, 이론적인 강의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강의 제작하는 방침에서 한 차시당 25분 기준으로 만들기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통해서 강의 수강하실 때는 한 차시에 25분 정도 해서 선생님들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게 제가 그 분량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2주, 3주까지 해서 신경과학 주교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관련되는 조슈아 그린에 대해 연구했던 논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중간고사 이전부터 세미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표하실 내용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주교재의 담당하는 부분 좀 본격적으로 읽어나가시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통해 가지고 수업을 해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 뵙지 못했던 그런 한계가 있었죠.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주 강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최대한 제가 칠판 강의 판서하는 형태로 선생님들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만나 뵐 수 있도록 강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강의 개요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학기 선생님들께 최대한 부담을 덜 드리면서도 도움과 유익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